평생 일궈 모은 퇴직금, 혹시 자녀 결혼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안개 속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퇴직금 3억 5천만 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자녀의 새 출발을 돕고 싶은 부모 마음에 이 돈이 고스란히 넘어갔다. 정작 본인들의 노후가 파산 위기에 처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자녀 결혼 자금 지원이 어떻게 부모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60의 나이로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얼마 전 퇴직한 김영호 씨. 아내와 함께 퇴직금 약 3억 5천만 원으로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 꿈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아들이 결혼을 선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신혼집 마련이 벅차다는 아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에 김영호 씨 부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생 모은 퇴직금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떼어 아들의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그래, 아들 첫 출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달 후 딸마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에게 해줬으니 딸에게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사위 될 사람에게 괜히 기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부부는 또다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남은 퇴직금은 1억 원 남짓?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호 씨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모아두었던 남은 돈은 병원비와 간병비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현재 기준으로 만 63세에서 65세까지는 시간이 한참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식당을 운영하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덕식 씨처럼 결국 부부는 당장의 생활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퇴직금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모두 소진되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김성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 결혼에 평균적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부모님들이 모아둔 노후 자금의 무려 5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그동안 준비한 노후 자금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합니다. 40대, 50대 부모들이 월 소득의 20% 이상을 자녀 교육비로 쏟아붓고 정작 은퇴할 무렵에는 어렵게 모은 목돈마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을 노후 준비 실패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해주는데 나만 안 해주면 어쩌나, 내 자식 기죽일 수 없다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과도한 지원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면 정작 부모님 자신의 노후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5가지 큰 위험 중에서도 바로 이 자녀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데요. 자녀 지원이 없었을 경우 85세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은퇴 자금이 자녀 결혼 자금 등을 지원하고 나면 그 수명이 77세로 무려 8년이나 앞당겨져 바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영호 씨 부부에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여기서 또 다른 이웃 이재 씨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58배 이재 씨 부부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마침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재 씨 부부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 계획과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한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부모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은 결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며 자녀 역시 의존적인 부모를 원하지 않는다고 조언한 바 있는데 이재 씨 부부는 바로 이 점을 자녀에게 진심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무턱대고 돈을 주는 대신 빌려주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자는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상환 계획은 아들 부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만큼 너희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질 거다. 우리는 축의금이나 다른 형태로 너희의 새 출발을 응원하마. 처음엔 아들 부부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진심과 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곧 자신들의 계획을 주체적으로 수정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지혜 씨 부부는 노후 자금에 큰 손실 없이 자녀를 지원할 수 있었고 아들 부부 역시 부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책임지는 소중한 계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5가지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나의 노후를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숫자로 마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가입해둔 개인연금이나 IRP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혹은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는 없는지 활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꼼꼼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월 평균 노후 생활비 대략 24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 솔직한 경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중앙일보 기사에서 한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부모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며 지원하는 것이 결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터놓고 하면서 지원 가능한 선과 불가능한 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무조건적인 지원 대신 현명한 지원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 노후 자산의 몇 % 이내 또는 절대 금액 몇 천만 원 상한선처럼 구체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사교육과 결혼을 시키고 사업 미천을 대주느라 부모는 노후가 망가지고 자녀는 독립심을 잃게 된다. 는 한 전문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넷째,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 혼인자금 증여 공제가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이 혜택이 실제로는 금융 자산을 충분히 보유한 상위 13% 정도에게만 집중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유리한 정책인지 혹은 주택연금처럼 다른 대안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보다는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안정된 노후가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자녀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고까지 조언합니다.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이 부모님 자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지혜롭게 준비한다면 자녀의 행복과 나의 행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해야 자녀들도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